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서 심정지가 와버린 상황이면 그때는 진짜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이 됩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초기 증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급성 심근경색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심근경색 환자들은 하루에도 2분, 3분 정도는 보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날은 5-6분이 오기도 하거든요. 요즘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응급실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 50대 이상에서 흉통이 있을 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해라 라고 배웠는데요. 요즘은 40대 심근경색은 흔하고요. 간혹 가다가 30대 심근경색, 아주 드물게는 20대 심근경색까지 보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겠죠.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3개의 혈관 중에 하나 이상이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전신에 있는 다른 혈관들도 다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예전에는 복부 CT나 머리 CT나 이런 거 찍어보면 석회화라 그래요. 혈관에 이렇게 때가 끼다 못해서 하얗게 석회화가 끼는 경우가 나이 65세, 70세 넘어야 그런 석회화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시면서 혈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혈관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이 점점 내려오더니 이제 한 50대만 돼도 혈관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제는 매번 다 환자들이 혈관들이 하얗게 나오니까 다 설명을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아졌고, 그렇게 혈관들이 나쁜 상태로 지속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환자들이 고혈압 인구도 많아지고 중성지방이나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지혈증 같은 게 많아가지고 혈관에 계속 때가 쌓이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게 쌓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플라그가 탁 하고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완전히 막히는 상태가 오거나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리에 있던 혈전 같은 게 아니면 심장 안에서 만들어진 혈전, 피 딱지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심장 혈관에 딱 박히게 되면 어레스트라고 하죠.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10%에서 30% 정도는 사망 확률이 있는 질환입니다. 시술 중에도 30%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서 심정지가 와버린 상황이면 그때는 진짜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이 됩니다. 1분 이후부터는 머리로 가는 혈류가 없기 때문에 뇌 손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1분 이후부터 1분에 10%씩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10분 지나서 누군가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거는 살릴 수 없는 뇌 손상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9 대원이 아무리 빨리 와도 5분에서 10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 사람이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그런 뇌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나 직장 동료를 위해서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술기이기 때문에 알아두고 그다음 연습해두고 자신 있게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의 도어 투 발룬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목 혈관을 쓰거나 다리 혈관을 쓰는데 다리 혈관으로 들어가서 발룬, 이 좁아진 혈관을 열어주는 것까지를 최대 2시간으로 잡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2시간이 아니고 응급실 도착까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119 신고가 되고 빨리 119에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그 1시간이 소비가 되고 빨리 히스토리 해가지고 해당 과에 연락해가지고 시술 준비하면서 동시에 올라갈 준비 다 맞춰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시술 부지런히 하면 그래야 2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 2시간 이후부터는 심장 근육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합병증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심장 혈관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괴사가 오면서 우리가 시술하려고 혈관 뚫다가 혈관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에 가능한 한 빨리 뚫어줘야 그 뒤에 있는 조직들이 찢어지지가 않으면서 심장 혈관을 뚫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협심증 상태일 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근경색이 와버리면 그때는 심장 혈관이 완전히 이제 괴사가 된 거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손상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협심증이라는 거는 심장 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서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1분 이내로 오는 게 협심증이고요. 그 1분이 아니라 5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럴 때를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불안정 협심증은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 상태일 때 본인의 상태를 빨리 알고 조치를 취해서 심근경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근경색의 어떤 몇 가지 증상들,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그 초기 증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흉통. 이 앞가슴이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코끼리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뻐개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이런 엄청나게 심한 흉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그 밑에 있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인데요. 흉통이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은 환자군이 이제 50대 남성분이 제일 많고 제일 극명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죠. 더 나이가 많으면 당뇨 심하고 이러신 분들은 통증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당뇨발 같은 것도 생기는 것처럼 흉통도 잘 못 느낍니다. 70세 되신 환자분이 가슴이 좀 뻐근해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찍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50대 남성이었는데 생각나는 경우는 너무 극렬한 흉통을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심전도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왔고 그래가지고 시술을 준비를 하면서 중환자실에 치료받는 조치들 다 하고 약까지 다 먹고 준비 끝냈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심장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부르르 떠는 심실세동 상황이 벌어졌고요. 즉시 환자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한 2, 3초 정도 경련을 하면서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경련을 하면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데 CPR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제세동기라고 하죠. 이렇게 전기 치는 거 드라마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환자가 다행히 깨어났어요. 마스크 치우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 안 좋다. 빨리 시술 들어가야 되겠다. 또 시술실에서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술을 들어가서 살려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체했다라고 와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가슴 아파요 하고 왔으면 우리가 딱 인지를 할 텐데 체해서 왔어요. 내지는 윗배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하면 심근경색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워낙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심전도를 루틴으로 찍기는 합니다만 심전도 찍는 시간이 아무래도 몇 초라도 늦겠죠. 그러면 심근경색이었네 라고 심전도를 보고 확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내가 고위험군이다. 이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혈관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걸 앓고 있으신 분이 있거나 평소에 자기의 식습관에 생활 습관 안 좋거나 담배 피거나 술 다량 마시거나 비만이 있으시거나 허리둘레가 85cm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이쪽 상복부 여기 명치 쪽이 찌르듯이 아프거나 쪼이듯이 느낌이 나거나 이럴 때는 여기가 아픈 것과 동일시해야 돼요. 단순히 체했을 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가슴이 아픈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혹시 심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방사통이라는 게 저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턱이나 아니면 왼쪽 윗팔 쪽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같은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을 느끼는 걸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심근경색이 왔을 때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를 못하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질 때도 심장의 원인일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피곤함도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고 호흡곤란이 약간 있으면서 흉통이 있으면서 기운 없다 이런 것도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는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운 없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심근경색 초기에 진단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부전이 오는데요. 심장 혈관이 제대로 짜주던 게 한쪽 심장벽이 짜주지 못하고 이렇게 짜니까 제대로 박출량이 안 나와서 폐 쪽으로 폐우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도 호흡곤란이나 기운 없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부종, 우리가 함유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심부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폐에 우열이 생기다 못해서 전신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이렇게 붓다 보면 다리가 먼저 붓고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다리를 이렇게 눌러보면 손가락을 쭉 누른 모양 그대로 생깁니다. 이게 함유부종이라는 건데요.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 세포 조직 바깥으로 체액이 다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림프순환, 정맥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게 급성 심근경색 이후에 발생한 심부전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장혈관이 제대로 못 짜주다 보니까 불안 증상이나 잠에서 자주 깨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이런 증상이 아니라 심근경색 이후의 증상일 수도 있다. 뭔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거나 이런 부정맥 증상이 있을 때에도 심전도를 찍어봐서 심리적인 원인과의 관련성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3개 이상 나타날 때는 내가 혹시 심근경색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발 의자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움직여라. 우리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다리 써가지고 움직일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철 타고 이동을 하셔서 출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하철 계단 수가 엄청 많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의 계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출근할 때 너무 바빠서 안 되면 퇴근할 때라도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면 식사 전후로 계단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식사하고 나서 바로 책상에 앉는 거 금물입니다. 혈당 피크를 이루고 바로 또 식곤증 오고 이러죠. 또 그거 안 오게 하겠다고 또 커피 드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햇볕 쬐면서 비타민 D 만들 겸 밖에서 한번 걸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 쓰는데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오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녁 때 뭐 크루 만들어가지고 조깅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햇볕 쬐는 것도 비타민 D 만드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걸읍시다.